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언론의 보도가 또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네.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래요. 지난주에 인터뷰를. 네, 근데 본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네. 강직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했던 부패 업무 방지 업무 2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국민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권익위원들 중에 그 반대했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사퇴하셨지만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는 전체 회의에서 권익위원들 모두가 다 그거 그냥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물론 통과는 됐지만 그러면 소수 의견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개한 거예요. 그 반대하셨다는 그 권익위원이. 이분이 어떤 생각이었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압박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해. 1차적으로 예를 들면요. 권익위원회 전체회의 회부에서 안건을 올릴 때는 정당하게 조사한 결과를 공무원들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 보고서를 만약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문제 있다고 결정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결과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네. 저는 이 국장에게 압박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저도 뭐 이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회의하러 가면 외부 위원들이 가거나 이러면 지금 담당 국장이나 직원들이 다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나 있는 보고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압박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사가 돼야 되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아마도 이 국장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공무원의 생활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문제 없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본인이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정반하는 내용들의 압박이 내려왔을 때 버틸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일을 시킨 사람, 또 그런 일을 시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성이 아니라 저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되고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윤석열 시대가 낳은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도 유족분들이 또 계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돌아가신 분의 다시 한번 또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이게 사실은 그 권익위에서 20년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이고 한 평생을 부패 방지 업무에만 전념하셨던 우리나라의 공직자입니다. 사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셨는데, 저는 이분이 느꼈을 그 자괴감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해병대에서는 박정훈 대령, 경찰에서는 백혜룡 경정,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이분이 저는 끝까지 저항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그 맥락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분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자면은 한평생 권익위에서 일을 해서 쌓아 올려왔는데, 청탁금지법도 통과시켰죠. 대한민국의 부패 업무를 많이 그동안에 선진화시켜 왔는데 지금 권익위 문 닫아라라는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느꼈을 그 한평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자기의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본인이 무너지는 것과 저는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데요. 정무직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다 하급직 직원들, 실무 책임자한테 다 책임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엉뚱한
그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건 다음 정부에서도 다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딱 하나거든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 59조 6항에 보면 범죄 단서를 확인하면 검찰이 이첩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명의로. 근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다 직무유기로 이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느꼈을 뭐 공포감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런 좀 매우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윤석열 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뭐 누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윤석열 시대가 낳은 이 총체적인 비극이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정부 기관에서 지금 뭐 박정훈 대령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시대를 좀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장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알던 뭐 지인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 부패 방지 업무를 위해서 얼마나 고인이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봐도 이 전 청렴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순진 권익위 간부는 정말 가슴 따뜻한 포청천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옛날로 치면은요 권익위가 감사원하고 좀 비슷한데 암행어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로서 늘 가지는 자부심과 그게 사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권익위가 무너지죠. 방통위가 무너지죠. 감사원이 무너지고 검찰 경찰이 싹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권익위의 핵심 간부로서 느꼈을 그 자괴감 이게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왔던 뭐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아니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방통위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공이잖아요. 어공들은 그냥 권력 해바라기로 살다가 가는 건데 이분들은 늘공이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공직자로서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느꼈을 자괴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정말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또 사실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고 계속 발전해 갈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자괴감 이게 비단 이 순진 이 국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